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운영이 중단됐던 임시 선별검사소는 석 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사랑 상품권이 추가로 발행됩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상품권은 500억 원 규모인데요. 할인 혜택은 7%로 한 사람당 4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충전시설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시설이 고장난 채로 장기간 방치되는 등 충전소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임시 선별검사소가 석 달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은평구 역천역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인데요. 운영 재개 첫날이어서 그런지 아직은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임시 선별검사소는 평일과 공휴일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됩니다. 26일 기준 서울시의 신규 확진자 수는 23,017명 발생했습니다. 이는 2주 전 같은 요일 발생한 신규 확진자 9,400여 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양천 846명, 은평 868명입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 발생하면서 누적 사망자는 4,944명이 됐습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병상 가동률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26일 0시 기준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2%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2차 백신 접종자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백신 미접종자 대비 급성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절반 이상 낮아진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보시면 미접종자에 비해서 2차 접종을 했을 때 급성 심근경색이 52% 정도 위험이 감소하고 또 허혈성 뇌경색의 경우에도 미접종군에 비해서 2차 접종을 하면 60%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고 26일 0시 기준 서울 시민 백신 3차 접종률은 64.1%, 4차 접종률은 9.1%입니다. 지난 14일 1시간여 만에 완판된 서울사랑 상품권이 오는 28일 추가 발행됩니다. 이번에 발행되는 상품권은 500억 원 규모로 오전, 오후 두 차례로 나누어 발행됩니다. 서울사랑 상품권은 7%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며 자치구 상관없이 사용 가능한데요. 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를 통해 한 사람당 4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 재개발 재건축 신속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그럼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보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은평구 재개발 재건축 신속지원센터의 유진영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팀장님 우선 현재 은평구 내 재개발 재건축 추진 현황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추후 재개발과 재건축을 고려하고 있는 지역은 또 어느 정도 될까요? 네, 현재 은평구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총 55건으로 재개발 8군데, 재건축 8곳, 재정비 촉진 사업 14곳, 지역주택조합 8곳, 역세권 개발 사업 7건,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9건, 가로주택 1건으로 미개발 지역에 대한 또 주민 이주도 강한 편이어서 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 문의가 많아서 다양한 개발 사업 등을 지금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신설된 이 센터에서 주민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개발 재건축 신속지원센터는 민선 8기 공약 누구나 살고 싶은 은평을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신설됐습니다. 주민에게 지역 사정에 맞는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 업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센터 주요 업무로는 재개발 재건축 원스톱 상담센터 운영, 정비사업 관련 위원회 및 민간 자문단 운영, 정비사업 컨설팅 업무입니다. 네, 은평구에 크고 작은 개발 사업이 많은 만큼 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속지원센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까요?
올해 7월 1일 신속지원센터가 신설되고 지난 7월 19일 개소식 이후 주민들이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방문하시는 주민들은 조합원 또는 살고 있는 구역의 개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신속히 안내해드리고 실제 업무 담당자와 신속한 연결을 통해서 주민들의 궁금증 또는 행정 처리가 빠르게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평구 재개발 재건축 신속지원센터 유진형 팀장이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충전 시설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새로 설치된 충전 시설 중 고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고장난 지 한 달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가 돼 있거나 아예 운영 업체가 수리할 의사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허술한 전기차 충전소 관리에 이용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충전소의 위치나 충전 진행 여부 등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용 불가로 표시되는 충전소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 전기차 충전소 역시 고장으로 일주일 넘게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의 기계 결함으로 기름을 넣지 못하는 건 경험하기 힘든 일이지만 이와 같은 전기차 충전소의 결함은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느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충전 정보 제공 업체가 사용자 조사를 해봤습니다. 충전소 이용 시 불편 요소 1위는 잦은 충전기 고장으로 나타났습니다. 빈번한 결제 오류까지 포함하면 이용자 불편 요소의 40%가 충전기 결함인 겁니다. 시급히 개선돼야 할 충전시설 정책 역시 충전기 보급 확대에 이어 시설 관리 개선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도 웬만한 저 운동장 같은 데 이런 데는 5대씩 설치가 돼 있거든. 그런 데는 거의가 3대 이상은 고장이 나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전화해도 그냥 나 몰라라는 식이죠. 그러니까 충전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많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허술한 제도 때문입니다. 민간 업체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신청하면 자격 여부만 확인할 뿐 설치되는 충전기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충전기 한 대당 40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이 지급되다 보니 업체들이 저가 충전기를 설치하고 덩달아 고장이 늘어나는 문제가 반복되는 겁니다. 특히 시설 사후 관리 의무가 없어 값싼 저품질 충전기를 설치해 보조금으로 수익을 남기고 충전소를 매각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지자체는 예산 딱 지급하면 끝이잖아요. 지자체에서도 충전기를 운영을 해요. 근데 그걸 자기네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충전 사업자한테 주고 끝나기 때문에 그게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특히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충전기들이 제일 고장 났을 때 그 고치는 속도가 제일 늦어요. 지난해 전국에서 운영된 전기차 충전기는 모두 4,100여 기로. 여기서 발생한 고장 사고는 3,200건이 넘습니다. 매년 충전기 한 기당 한 번 정도는 고장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더욱이 비용 문제로 업체들이 수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고장난 충전소가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주가 지난 뒤에 이곳 충전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고장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초 고장 시점부터 약 한 달 가까이가 지났지만 여전히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며 이제 국내 자동차 100대 중 한 대는 전기차가 됐습니다. 덩달아 충전기 보급 역시 빠르게 증가해 지난 5년 사이 5배 넘게 급증한 상황. 늘어나는 공급에 걸맞는 인프라 관리와 개선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제9대 은평구의회 개원 기념식이 지난 22일 은평구의회 정책 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은평구 의원 19명과 김미경 은평구청장, 관계 공무원, 성흠재 서울시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호만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를 차질 없이 열어가겠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만들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은평구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4차 모집을 통해 청년 3명을 채용합니다.
응시 자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구직자로 은평구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는데요.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고 구청 사회적 경제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발된 청년은 다음 달 16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은평 지역 기업에서 근무하며 보수는 은평구 생활임금인 월 223만 2,960원을 받습니다. 양천구가 발달장애인과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해 GPS 기능이 있는 시계와 신발 깔창을 보급하는 스마트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지킴이 사업이 지난 22일에 열린 우수 행정 및 정책 사례 선발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양천구는 스마트 지킴이 사업을 통해 실종자 7명을 신고 접수 초기에 발견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번 대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계 형태의 스마트 지킴이와 깔창을 결합한 양천형 스마트 지킴이는 양천구가 양천경찰서와 함께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현재는 스마트 지킴이의 표준 모델로 전국 지자체에 확대 보급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